수면 임플란트 하면 정말 편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면 치료를 선택한 많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만족하시고 편안해들 하십니다. 치과 치료를 앞두고 막연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치과 치료를 미루거나 치과 방문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불안과 공포를 조절하는 것은 편안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행동 조절 방법을 시도하지만 일반적인 행동 조절 방법으로는 환자가 매우 불안해하거나 치료의 양이 많을 경우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강압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환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거나 트라우마로 인해 향후 치료를 거부하게 되고 치과 방문을 더욱 꺼리게 되는 등 치과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수면 치료의 정식 명칭은 의식화 진정법 혹은 치과 진정법으로 치과 치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감소시키고 통증을 조절하여 환자가 편안하게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를 진정시키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환자분들이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고자 하는 기대감이 증가함에 따라 수면 치료를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수면 치료는 환자의 불안과 공포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가 심한 환자들, 구역질이 심한 환자들에게 올바른 수면 치료를 시행하면 치과 의사에게는 효과적인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환자들은 편안하게 치과 치료를 받게 되어 치과 치료에 대해 잘 협조하게 됩니다. 저희 서울숙면치과 수면 임플란트 시술 환자분들은 수술이 끝난 후 기억도 안 나고 너무 편안하게 받아서 향후에도 수면 치료 받기를 희망하십니다. 수면 치료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수면 치료는 의식화 진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치과 치료로 의식화 진정 상태란 완전히 잠든 것이 아닌 어느 정도의 의식을 가진 상태로 치료가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자는 것이 아닌 자발적인 호흡이 가능한 의식 상태로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 도중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치료가 끝난 후에는 호흡과 의식이 정상으로 돌아온 후에 귀가를 하시기 때문에 환자분은 큰 걱정 없이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숙면치과에서는 수면 치료 시 기본적으로 정맥 진정을 통한 미다졸람이라는 약제를 사용합니다. 미다졸람은 수면 약제 중 매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환자가 깨어나지 못할 경우 바로 깨어날 수 있는 역전제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안전하게 수면 치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자분에 따라 미다졸람의 내성이 있어서 약효 발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케타민이나 프로포폴 같은 약제를 추가로 사용하여 환자분들은 충분한 진정 상태에서 편안한 치과 치료를 받게 되시는데 이때에도 서울숙면치과에서는 전산소 투여와 철저한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로 환자분의 안전을 제일로 추구합니다. 수면 치료 후 못 깨어날 수도 있나요? 의식화 진정 상태인 수면 치료는 완전히 잠이 든 것이 아닌 어느 정도 의식을 가진 상태로 자발적인 호흡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외부의 반응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를 진행함에 있어 더욱 안심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있을 깊은 진정이나 부작용을 대비한 회복제 및 구급 키트를 항상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수면 치료 후 못 깨어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플란트를 해야 할 경우는 언제인가요? 본인의 치아를 발치하고 대체해야 할 때 임플란트를 하게 될 텐데요. 사고, 심한 충치, 치주 질환, 노화로 인한 약화 등으로 인해 치아를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에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합니다. 치아 한두 개를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는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 주변 치아 이동, 저작 기능 저하 및 편측 저작 등으로 구강 전체와 얼굴 외형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예전에는 본인의 치아를 구강 내에 살려두는 것이 미덕이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치료 기간, 불편함의 인내 및 편안한 저작 활동 등 환자분들의 주관적 느낌 및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의에 따라서 치아를 억지로 연명하는 치료를 하기보다는 치아를 조기에 발거하는 게 추후에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잇몸이 약해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나요? 치과에 임플란트를 하러 가셨는데 잇몸이 약해서 임플란트를 못한다는 말씀을 듣고 오신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아가 상실된 상태로 오래 방치하셨거나 틀니를 오랫동안 사용하신 분, 심한 치주 질환으로 발치를 하게 된 경우,
드물지만 실제로 골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잇몸이 약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원래 본인의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치조골 이식, 상악동 거상술 등의 술식을 통해 약하거나 부족한 잇몸뼈를 상당 부분 보강하여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합니다. 전악 구강 회복이나 전체 임플란트 치료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치조골 이식술이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결국에는 원래 본인의 잔존뼈가 어느 정도인지가 임플란트의 성공과 수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살릴 수 없는 치아로 확신이 드는 상황이라면 치아를 억지로 연명 치료를 하기보다는 조기에 발치하는 게 전략적으로 추후에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는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여러 부분의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므로 환자분들이 걱정과 공포를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수면 임플란트로 하시면 훨씬 편안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니 꼭 뽑아야 하나요? 파노라마 사진이나 구강 검진을 하다 보면 사랑니 자체가 썩은 경우도 있고 사랑니 때문에 옆에 치아가 썩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니 자체가 썩어서 발치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인접 치아가 썩어서 뽑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듯 음식물이 끼는 사랑니는 충치가 생길 수 있어서 예방적으로 발치해야 합니다. 잇몸으로만 부분적으로 덮인 사랑니의 경우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니 쪽 잇몸이 붓는 경우가 그러한 건데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랑니를 발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혹 사랑니가 인접 치아를 밀어서 흡수시키는 경우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랑니를 발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드물지만 물혹을 일으키는 사랑니를 발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불가피하게 사랑니를 발치해야 하는 경우에 마취로 인한 통증, 마취가 되더라도 턱 및 입술에서 오는 통증이 걱정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랑니 발치도 수면 치료로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경치료 아픈가요? 주위에서 신경치료는 통증이 진짜 심하다는 후문을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신경치료보다는 근관치료가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이는 치아 뿌리 안에 있는 미세한 관을 깨끗하게 소독하고 치료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신경치료는 아주 미세한 조직을 다루는 작업이기에 복잡하고 여러 번의 내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신경치료는 마취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아프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취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기도 하고 턱뼈가 두꺼워서 마취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침윤 마취, 전달 마취, 치수 마취, 치주인대 마취 등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중간중간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신경치료 후에도 2-3일 정도는 욱신거리거나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2-3주 정도 건드릴 때 시큰거리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뿌리 끝의 자극, 근관 내부 약제가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통증으로 정상적인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서울숙면치과에서는 플라즈마를 활용한 근관치료로 불편함 및 재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수면치료를 통해 편안한 신경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